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3인조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총장의 사과는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3인조. 경찰은 손찌검을 해가며 지적 장애가 있는 이들을 범인으로 내몰았습니다. 분명히 지겠잖아, 진짜. 어? 진짜. 이걸 누가 내렸어? 내려. 네가 내렸잖아. 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검찰은 이들을 법정에 세웠고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잡힌 진범은 오히려 혐의가 없다며 풀어줬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검찰 조사가 매우 부적절하고 중대한 수사 미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진범을 잡은 뒤 이 사건을 삼례 3인조를 기소했던 전주지검 검사에게 다시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조직적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과에 대한 권고가 없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거사위는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공공변호인을 참여시키고 검사와 수사관 기피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전북경찰의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북대 한 교수를 압수수색했고 일부 교수들의 이메일까지 조사하고 있어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주 초 전북경찰은 전북대 특정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총장 선거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경찰청 본청 김모 경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검찰에 고발당한 교수회장과 이모 교수 등이 아닌 제3의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수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에 진술했던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전북대 정보전산원을 통해 교수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을 입수하고 각 포털 사이트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되면 이번 의혹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메일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 메일 주고받았다는 그 횟수를 우리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까지도 가능하겠죠.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된 김도원 교수는 최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총장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홍역 환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신고된 홍역 환자. 최근에는 경북과 경기, 서울, 전남에서까지 잇따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만 30명이 넘습니다. 치사율이 낮지만 홍역이 무서운 이유는 높은 전염성 때문입니다. 기침과 재채기 등으로 전염되는데 이미 대구와 경북 경산, 경기도 안산 등 3곳이 홍역 유행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직까지 전북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방접종을 아니한 사람이 홍역 환자에 접촉하면 발생률은 90%가 넘습니다. 상당히
전염력이 강하다고 보시지만 예방접종 대상인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20, 30대가 감염 위험 대상입니다. 국내 홍역은 태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를 다녀올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93%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유입 사례는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임을 말씀드리고요. 기침과 콧물 등으로 시작해 열이 나고 얼굴에서부터 발진이 일어난다면 홍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야 합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발생하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올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는 없지만 발생 위험 지역의 오리 사육을 제한한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겨울 닭과 오리 사육 농가들은 끔찍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어김없이 AI가 발생했습니다. AI는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면서 닭과 오리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지금껏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AI 발생 위험 지역의 오리 사육 일시 제한이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읍 등 4개 시군의 47개 농가는 보상금을 받고 다음 달까지 넉 달간 80만 마리의 오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육을 하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낫지만 국가 시책이고 서로 간에 조심하는 게 낫고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방역 조치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오면 저병원성이나 고병원성을 따지지 않고 이동 제한 등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군 거점 16곳에 설치한 소독시설은 사실상 상시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 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발생한 후에 설치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그 사전에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중에 설치를 해서 사전에 차단 방역을 강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설 명절이 남아있고 과거 발생한 AI의 40%는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에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주요 현안마다 정부의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만큼 여당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전북도당의 약속입니다. 현대중공업과 GM, 또 재생에너지와 수소버스 사업을 돕고 일자리와 소상공인 문제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구조로 탈바꿈시켜 2019년을 진정한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첫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냈던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공공기관 추가 유치와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은 도민들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었던 상황. 여당으로서 당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군산 조선소와 금융 중심지는 물론 최근에 한국농수산대학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전북도당과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행동이나 목소리를 따로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또 우리 정치권에서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성과가 좀 난다고 한다면 또 우리 도민들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잘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은 내년 총선은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뛰겠다며 조만간 총선 기획단을 꾸려 지역 공약을 개발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임실군이 농번기 농민들의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확대 추진합니다.
순창군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쌈채류 수확이 한창입니다. 남원 수지와 송동, 운봉 등에서는 상추를 비롯한 10여 종의 쌈채류가 연중 생산돼 400억 원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농가는 천적 등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상추 재배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토양 관리와 친환경 농법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마을당 320만 원으로 올해는 54개 마을에 지원되는데 농번기, 농민들의 바쁜 일손을 돕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군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5억 원, 운영자금은 3억 원 한도로 순창군 관내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30명은 전통시장을 찾아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설명하고 관련 홍보물을 나눠줬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민주평화당이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설치 시도에 대해 정부 여당과 전라북도를 한데 묶어 비난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전북혁신도시 농수산대학을 쪼개 경북에 나눠주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건 전북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를 함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송하진 지사의 전북도민 무시가 금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농수산대학 분할 계획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도민들의 의사에 반한 결정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1976년부터 40년 넘게 관공서에 개양되고 있는 새마을길을 시대 정신에 맞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지난 94년 행정쇄신위원회가 새마을길을 각급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개양하도록 의결했지만 지금도 전북도청과 6개 시군은 본청에서 군산시와 남원시는 읍면 주민센터까지 개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심 의원은 유신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길을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거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며 전북도청과 해당 시군은 이를 즉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 노조가 지난 2016년에 도입한 대표이사 공모제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 노조는 대표이사 공모제 폐지는 책임 경영 포기와 마찬가지라며 지난 2017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을 또다시 경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공모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땅값이 2017년에 비해 평균 2.7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4.58%보다 낮은 것입니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잼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군산의 땅값은 지난해 1.92% 떨어져 땅값 하락률이 전국에서 울산,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현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부지가 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부지 등 전국의 11개 국유지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이들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부지를 문화와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둔산점과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전북의 로컬푸드 판매점 5곳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이들 인증 매장을 통해 로컬푸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낮 동안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남원 8도, 전주와 익산 7도, 진안은 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서해안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평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